안녕하세요. 자담 세무에게 세금 읽어주는 여자 소희영 쌤사입니다. 오늘은 임대료의 과소신고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사기, 그 밖에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놓고 최근에 조세심판례가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처분 개요를 보시면은 청구인은 2005년 10월 31일부터 쟁점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자로 2010년 11월 9일 임차인과 쟁점 사업장 1층에 대해서 임대기간을 2010년 11월 9일부터 이제 2012년 11월 9일까지 24개월로 하고 임대보증금, 월임대료를 이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러던 중에 2012년 4월 25일, 그러니까 이 24개월의 임대차 기간 중간이네요. 25일에 잔여 임대 기간에 대하여 임대 보증금과 이제 월 임대료를 이제 조정을 나눈 그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청구인은 위 임대차 계약 내용에도 이제 불구하고 당해 쟁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2010년부터 이제 2015년 기간분에 대해서 임대보증금과 월세 이제 얼마,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임대보증금과 월세 17년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이제 줄여가지고 축소 신고하였고요. 2018년 10월 19일에는 위 임대료 축소 신고분 중에 부가 제척 기간이 이제 경과하지 아니한 2013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분까지 즉 5년간의 그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실제 임대료를 반영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였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2011년 4월 이후 그 차명 계좌를 통해서 일부 월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를 차명 계좌를 이용한 사기, 기타 부정행위, 즉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가제척 기간이 10년과 이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짜리를 적용을 해서 2019년 6월 12일에 이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이제 2011년 제1기분부터 2016년 제2기분까지 그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제 같은 해에 이에 불복을 하고 이제 이의 신청을 거쳐 다음 해인 2020년 1월 22일에 심판 청구를 제기한 건입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청구인과 처분청의 그 의견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첫 번째,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부가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조세포탈범의 구성 요건인 이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가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제6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7가지 유형에 해당하면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1항에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등이 40%의 징벌적 가산세인 그 무거운 가산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그 해당 여부에 따라서 조세포탈범 여부와 장기 제척기간인 부가제척기간 적용 여부, 그리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관련 법원의 그 판례를 살펴보면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며, 명의 위장이 조세 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이제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 지급, 그리고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 등록, 그리고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 행위까지 부과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위장 사실만으로는 이 조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 명의 예금 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라든가 경위 등을 해당되는 그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인 이제 소득 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차명 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 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에 차명 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적으로 다른 차명 계좌에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 예임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가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납세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임대료를 수취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에 열거된 7가지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없고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그 행위가 있었다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있어 쟁점 사업장의 임대기간 64개월 중에 11개월의 그 임대료는 청구인 그 명의 계좌로 정상적으로 입금되었고 차명 계좌로 입금된 임대료 21개월치는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청구인의 그 명의 계좌로 재송금된 사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5개월치 임대료는 청구인 명의인 그 사업용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었고 2011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46개월분 임대료는 차명 계좌로 입금이 되었으며 그 후 2015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개월치 임대료는 다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정상 입금되었으며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7개월치 임대료는 차명 계좌로 입금되는 등 임대기간 64개월의 임대료 전액이 차명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 계좌와 차명 계좌로 이제 번갈아 입금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명의 계좌만 확인하더라도 쟁점 사업장의 실제 임대료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차명 계좌로 입금된 53개월치 임대료 중에 21개월치 임대료가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재송금되었으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계좌만 잘 살펴보았더라도 월 임대료 규모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명 계좌는 청구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그 법인 계좌로 2011년 3월경 이제 법인 결산이 확정될 즈음에 그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 매출액이 크게 하락해서 대출금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바람에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의 임대료를 그 법인의 이제 법인 계좌를 수령하게 되었고 이를 법인의 수익 금액으로 처리하면 매출액을 다소나마 이제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에서 2011년 4월분 임대료를 차명 계좌로 송금하도록 조치하였던 것인데 이후에 이 매출액을 이제 허위로 계산하는 그 행위가 기업가의 도리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출액으로 계산하려던 당초 생각을 철회해서 차명 계좌로 입금된 임대료를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제 재송금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의 임대료를 차명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차명 계좌에 대한 안이한 생각과 세무 업무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이고 임대료를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으며 하나의 차명 계좌를 장기간 계속하여 사용하면 차명 계좌 사용 사실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임대료 수입을 은닉할 목적이라면 하나의 차명 계좌를 임대기간 내내 계속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하나의 차명 계좌를 임대기간 동안 계속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재산 은닉 목적으로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차명 계좌를 이용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명 계좌의 사용이 조세법 처벌법에 의한 제3조 제6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되면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이제 해당되어야 하는 바 이상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차명 계좌 이용 행위는 쟁점 사업장의 임대료를 은닉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차명 계좌에 입금된 임대료는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청구인의 사명 계좌인 그 명의 계좌로 재송금되었으며 11개월치의 임대료가 청구인의 명의 계좌로 이제 정상적으로 입금된 사실에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 계좌만을 이제 확인을 했더라면 쟁점 사업장의 임대료를 이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따라서 차명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제 조세를 탈루하였다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이제 제3조 제6항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이중 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재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의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과세 대상이 미신고라든가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때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조세의 확정 방식이 신고 납세 방식인지 부가과세 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의 일은 이제 경위 그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인 경우 허위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이 첨부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제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이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판시하고 있는 바, 관련 법령이나 판례, 이건 서면 확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이제 검토해보면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가제척기간과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인 40% 가산세를 적용한 이건 청구는 지극히 정당하다라고 처분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장기간 동안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임대료 소득이라든가 수익을 은닉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호, 제4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임대 수입 금액을 이제 은닉할 목적이 아니고 자신이 이제 보유하고 있던 법인의 매출액이 크게 하락하여 당의 임대 수익 금액을 법인의 계좌로 이제 수취한 후에 법인의 수익 금액으로 계산하여 법인의 수익 금액을 높이는 이른바 분식회계를 하고자 했다고 주장하나, 그 분식회계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인의 재무제표상 청구인의 주장을 이제 뒷받침할 만한 그 근거를 찾아낼 수가 없고, 분식회계라는 목적 자체가 불순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동일한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청구인 명의 그 사업용 계좌로 재송금했기 때문에 과세 관청에서 본인 계좌를 확인하면 사업장의 실제 임대료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임대기간 이제 총 64개월 중에 5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에 자기 차명 계좌를 이제 사용을 해서 임대료를 수취하였고, 그 중에 단지 21개월치 그 임대료만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재송금되었을 뿐이며,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 세무가 이제 확정되는 신고 납세 방식의 조세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탄로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인 경우처럼 본인 명의 계좌와 차명 계좌를 번갈아 사용하는 그 방법으로 임대료를 수취하여 이제 소득을 은닉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해당 세원을 이제 포착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본인 계좌로 재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특별한 사정 없이 차명 계좌를 이용한 행위는 소득, 수익을 노출시키지 않고자 했던 적극적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쟁점 사업장을 임대한 이제 2010년 11월 9일부터 계속해서 임대 수익 금액을 축소해서 신고하였고, 축소한 임대 수익 금액을 근거로 2011년부터 2013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시 장부를 고의적으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추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영유한 사업장의 부가세 과세표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과소기재하여 공급가액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에서 정의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도 해당하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는 불확정 개념의 부정행위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조세 포탈의 행위를 유형적으로 모두 열거하기가 어렵고, 만일 무리하여 유형적으로 열거하면 그 유형에 포섭되지 않은 부정행위를 제재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한 것이며, 대법원 판례 또한 같은 견지에서 사회 통념과 재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부정 여부를 이제 판단해 오고 있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된 기망행위 외에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회 규범과
사회통령, 납세 윤리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제7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결국 청구인의 세금 계산서를 과소 발행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 은닉 의도와 과세관청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한 가소신고 행위, 임대수익금액을 은닉하고 당해 수익금액을 축소 신고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기장금을 회피한 행위 등은 제7호의 부정행위에도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2013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임차인과의 명도소송이라든가 임대보증금 정산, 그리고 미납된 부가가치세 및 연체이자의 추심 등을 목적으로 임차인과의 소송에서 소송에 대한 그 증명 자료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하기 위한 행위로 추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라고 이제 보기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기나긴 아주 길죠? 기나긴 이제 처분청과 아주 기나긴 청구인의 이제 주장을 근거로 해서 이제 심림이 판단을 해보시면요, 쟁점은 한 가지입니다. 청구인의 그 임대료의 그 가소신고 행위가 과연 사기라든가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쟁점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련 법령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이제 국세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는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보시죠. 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기간이 끝난 후에 이제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 보시면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이제 제척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에 의해서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이제 다음 항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이제 제척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국세기본법 47조의 이제 3에서는 과소신고 및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 잠시 보도록 하시죠. 1항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 과세 표준 신고를 이제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납부 세액과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 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이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이제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산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는 그 부정행위 등의 이제 유형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1항에 보시면은 법 제26조의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6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이제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라고 해서 7가지를 연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두 번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치. 세 번째, 장부와 기록의 파기. 네 번째,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 조작이라든가 은폐. 다섯 번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조작. 여섯 번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 ERP죠. 이제 조작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의 조작. 그리고 일곱 번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7가지를 열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관련 법령들을 근거로 한 사실관계 및 판단을 해보시면요. 첫 번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10월 31일부터 당해 쟁점 사업장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2008년 3월 6일부터 동 건물의 1층을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청구인과 임차인 간에 2010년 11월 9일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기간을 2010년 11월 9일부터 이제 2012년 11월 9일까지로 한 24개월을 그 임대차 기한으로 했는데 2012년 4월 25일에 그 당사자 간의 변경 작성한 그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잔여 임대 기간에 대해서 임대 보증금을 낮추고 이제 월 임대료는 올려 이제 받기로 한 그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그 수정 신고서와 처분자의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에 그 부가가치 신고 시 임대료를 축소 신고한 것과 관련해서 그 부가제척 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3년 제2기 이후 부분에 대하여 실제 임대료를 반영해서 부가가치세를 이제 수정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청은 이 건에 관한 그 국세 부가제척 기간을 10년으로 보아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분까지는 누락된 그 보증금과 누락된 임대료에 대해서 이제 부가가치세와 이제 부당과속 신고 가산세를, 그리고 수정 신고했던 2013년 제2기부부터는 부당과속 신고 가산세를 적용을 해서 이제 당해 부가가치세를 이제 경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 사업장의 임대료 수치 내역과 그 차명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그 계좌로 제2치한 내역서 등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인 2010년 11월부터 이제 2011년 3월까지 총 5개월분 임대료는 청구인 명의 그 사업용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2012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그 총 46개월분의 임대료는 차명 계좌로 이제 입금이 되었으며, 2015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개월분 임대료는 다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요. 또한 차명 계좌로 입금된 53개월치 그 임대료 중에 21개월치 임대료가 입금 당일 또는 이제 수일 이후에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제 재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제출한 이유가 임차인과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미납된 임대료를 출심할 목적의 증명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데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통지한 내용증명서를 이제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료와 연체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 선고 및 공정증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국세통합 전산망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국세청에 이제 신고한 사업용 계좌는 이제 그 은행 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구인이 차명 계좌에 송금받은 계좌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청구인은 법인 계좌를 차명 계좌로 이용하게 된 이유가 법인이 이제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2011년 매출액이 이제 크게 하락해서 대출금 이자율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는 바람에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그 쟁점 사업장의 임대료를 차명 계좌로 수령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이제 2011년 매출액이 그 감소 관련 입증 자료로 2009년과 2010년 3년의 그 법인의 손익계산서를 비교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임대료 수익 금액 그 신고 누락 행위가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부가제척기간 10년의 그 부가제척기간과 40%의 직무적 가산세의 40%의 그 부당과속 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청구인이 임대수익금액 신고 누락액 중에 11개월치 그 분이 본인 명의 재계좌에 입금되었고, 21개월 분은 법인의 차명 계좌에 입금된 후에 즉시 또는 그 수일 내에 청구인 본인 명의 그 계좌로 재송금되었으며, 청구인 제3자 또는 수개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단일 계좌를 차명 계좌로 사용한 사실에서 수익금액에 대한 적극적 의사가 있었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처분청이 법인 차명 계좌에서 임대 수익 금액이 제2체된 청구인의 금융계좌 조회를 통해 본인의 차명 계좌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제 두 번째, 청구인이 임대 수익 금액 신고 누락액에 대해서 수정 신고 납부를 이행한 점 등에서 이제 청구인이 이건 임대 수익 금액 신고 누락 행위를 조세 부과, 진출 불능 또는 현저히 이제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국세심판원에서는 이제 처분청이 10년의 이제 국세부가제척기관과 징벌적 가산세 40%의 부당과속 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그 처분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심판 청구는 그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세기구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랑 제3호에 의해서 세무서장이 2019년 6월 10일 청구인에게 한 그 부가가치세 2011년 1기분, 2011년 2기분, 2012년 1기 2기, 13년 1기 2기, 14년 1기 2기, 그리고 15년 1기 2기, 그리고 16년 1기 2기의 그 부가 처분은 이제 취소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한 번 더 보시면은
청구인의 임대 수익금액 신고 누락액 중에 일부는 본인 명의 그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차명 계좌인 경우 이제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단일 계좌를 사용하시나 다시 재송금된 점, 조세의 부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이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처분청이 10년의 그 국세 부가 제척 기간을 적용을 해서 그 이제 10년의 부가 제척 기간과 그리고 40%의 징벌적 가산세인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이제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 사례일 수도 있고요. 우리 주위의 사례일 수도 있고 이제 왕왕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들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뭐 우리와 이제 상대방 그리고 우리가 임차인이고 이제 상대방이 임대인이라 그러면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듣는 바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이제 임대료는 이제 뭐 월세로 한 200만원 받았는데 신고는 50만원 들어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좀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노후에 이제 그 생활비로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생활을 하시는데 신고를 이제 줄여서 말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차명 계좌로 받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법인의 그 차명 계좌를 받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제3자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받거나 가서 뭐 현금으로 받아오시든가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하고 그 과세 형평을 이제 고려했을 때는 참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탈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기가 그렇게 썩 기분이 이렇게 기분이 좋지만 않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례에서 접할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본 사례인 경우에는 이제 임대료가 그 비록 이제 작게 신고가 돼서 그 임차인과의 그 명도 소송 때문에 그래서 명도 소송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 차후의 그 밀린 월세라든가 원상 복구에 따른 그 비용 등에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본인이 임대인이 이제 적게 과소 신고됐던 그 부가가치세를 이제 일반적인 부가제척 기간이죠. 5년의 부가제척 기간 적용을 해서 수정 신고를 하고 신고 납부를 하고 그러면서 가산세도 20%짜리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수정 신고를 했지만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이제 과소 신고한 이런 건인 경우에는 이제 사기라든가 이제 그 밖에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 제척 기간 10년의 제척 기간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징벌적 가산세 40%의 그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부가가치를 경정 본시했는데 두 당사자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이제 본 조세 심판례가 나온 예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제 현실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례이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우리가 꼭 이 사례처럼 40%의 그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받지 말라는 법은 없죠. 또한 장기 제척 기간인 10년의 국세 부가 제척 기간 적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 그러시면은 저는 이제 좀 권장해 드리는 게 사실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시고 뭐 종합소득세도 그에 맞게 복지부기에 의해서 이제 기장을 하시면서 이제 관리를 받으시는 게 그게 최선의 이제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세하시는 그게 가장 최고의 절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나온 이제 사례인데요. 그리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그 임대료의 과소신고 행위가 과연 우리가 국세기본법이라든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사기라든가 그 밖에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그 예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